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재정수지로 바꾼 이유를 우리 그러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한번 우리 찾아보자. 학생들한테 찾아보자. 이것도 있잖아요. 이 재정동향에 보게 되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또 그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보게 되면 왼쪽이 통합재정수지, 오른쪽이 관리재정수지야. GDP 대비입니다. 물론 GDP 대비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를 넘은 적이 없어. 통합이든 관리든 간에. 넘은 적이 없잖아. 그 굉장히 자기들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자기들 기준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언제야? 팬데믹 2020년, 21년도에 이게 넘었었던 거야. 예? 넘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재정 적자가. 왜 그래요? 2020년, 21년도에는 미중유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 확산됐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때 정부가 돈을 안 풀 수가 없었잖아요. 위기 대응 그러니까 재정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정부가 돈을 안 풀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요? 예? 안 풀게 됐으면 어떻게 됐냐고. 자영업자들 다 난리 나고, 예? 국민들 다 쓰러지고 이렇게 됐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에서 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복구시켰었지 않았습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5.4%야. 작년에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겠다는 마이너스 3%도 지키지 못하는 추경호가 하겠다는 거야.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재정수지가 우리나라 역사상의 속에서 가장 높은 1분기에 마이너스 7.6%,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9.9%예요. 이게 국민들이 모르는 정보지. 분기별로는 이거 계산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발표를 안 하니까 데이터를요. 예?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역사상 이렇게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한 때가 없어. 올해 1분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추경호가 뭐 합니까요? 추경호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요? 불용 예산. 지금 올해 쓰겠다고 국회한테 허락받은 돈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써가지고 이걸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는 거야. 예? 추경 편성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뻘쭘할 게 아니야. 예?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추경 편성을 그렇게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이걸 아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다가 이제 얘기를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가 이게 우리가 유로존 위기가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본격화되지죠.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충격이 나타났고 2010년 4월 달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는 이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통계 수치에 대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만 우리가 부상시키는데 유로존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로존 위기요. 유로존이라는 게 뭡니까? 유로화를 도입한 나라들을 이제 유로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 중에서 남유럽 국가, 소위 말해서 피그스라고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묘사를 했었잖아요. 피그스. 이거 피그스라는 게 발음으로 보게 되면 피그라는 게 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여기다가 조선일보 같은 데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리스가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일본 다음으로. 그러니까 재정을 굉장히 방만하게 써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별로 트집을 안 잡아. 근데 그리스에 대해서는 재정을 방만하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잖아요. 그래서 이 피그스란 표현에 대해서 남유럽 국가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다 보니까 독일의 일부 국민들이 이런 표현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쓰는 표현으로 나왔던 게 집시란 표현이죠. 집시요. 남유럽이 되게 집시 문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스펠링을 순서를 바꾸게 되면 피그스가 집시가 되거든요. 이 피그스의 P가 뭡니까? 포르투갈, I가 이탈리아, 또 I가 아일랜드, G가 그리스, 그 다음에 S가 스페인, 아일랜드만 빼놓고 다 남유럽 국가들이죠. 남유럽 국가들. 근데 그리스만 주구장창 얘기를 해. 그리스만 우리나라에서 유로존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유로존 위기를 보게 되면은 유로화가 도입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2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요. 네? 2001년도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하죠.
99년도에 이제 유로화를 가겠다고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각 국가들 통화를 그러니까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200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지죠. 그러면은 유로화를 도입하기 전에는요,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그리스의 국채 10년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10년물 수익률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지. 반면에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나라니까 독일 국채의 10년물하고 수익률 차이예요. 그러니까 90대 초만 하더라도 한 18% 포인트 차이가 났던 거야. 그러다가 유로화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게 거의 붙어버린 거예요. 거의 붙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이게 다시 이게 쫙 벌어져요. 이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럼 보게 되면요, 그리스가 디폴트에 따르는데 재정 파탄이 원인인가 한번 봐봅시다. 자, 2001년도에 그리스가 가입을 했어요. 2001년도에 그리스가 가입할 무렵에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105%였었어요. 105% GDP 대비요. 이미 가입하기 전부터 90대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는 국가 채무가 100%가 넘는 나라였었어요. 이탈리아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넘는 나라였었어. 그런데도 유로존에 가입을 시킨 거야. 가입시키고 7년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바로 직전인 2007년까지 103%였었어. 그러니까 거의 안 줄어든 거야. 100%가 넘으면은 아까 뭐랬습니까? 한 50 내지 60%만 넘어서도 자금 조달 어렵다고 국제시장에서 막 이렇게 추경호가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이 7년간은 그러니까는 그리스가 왜 파탄이 안 났냐고. 예? 오히려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국가 채무가 급증합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해. 문제는 지금 작년도에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172%예요. 172%. 그러니까 팬데믹 때 한 200% 잠깐 넘었다가 172%인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 정도야. 근데 왜 지금은 얘 국가가 파산 안 하냐고. 예? 국가가 왜 파산을 안 하냐고요. 이거 설명이 안 되지잖아. 예?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채무가 급증한 다음에 국가 파산 일어나는 때는 147%에서도 파산을 했어. 근데 지금은 172%도 파산 안 하냐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예?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은 3점 플러스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 비슷하게 그걸 해요. 예? 혹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점수하고 자꾸 연결시킨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학점에요. 예? 이런 식으로 자극을 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힌트를 주면서 뭐냐면 그리스의 외환보유액을 한번 봐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5월달 기준으로 그리스의 외환보유액이 125억 유로뿐이 안 됩니다. GDP의 6%뿐이 안 돼.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아까 그랬잖아요. 50 내지 60%만 국가 채무가 넘어서 그러게 되면 자금 조달 어렵다 그랬죠. 자금 조달 어렵다 했잖아. 근데 그리스가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1998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 그리스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얼마나 써서 국가 채무가요? 170%가 넘어.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 어땠었습니까요? 독일하고 거의 붙었었잖아요. 독일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리스가 국가 채무가 170%가 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요. 2018년 말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보다 더 낮아졌잖아.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를? 예? 자금 조달 비용이 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자, 이게 그리스하고 독일의 10년물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10년물 스프레드 차이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치가 워낙 하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이렇게 커졌다가 쫙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금융시장 되게 이제 불안하고 관련돼 있어 이게요.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갔는데, 예,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와 독일의 10년물 스프레드 차이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야.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요.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전에 이게 BP라는 것은 뭐랬습니까요? 1BP가 0.01%, 100분의 1%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 203BP라는 얘기는 한 2%포인트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가냐?
2,556. 그러니까 한 25% 이상 이렇게 포인트가 벌어진 거예요. 예? 벌어진 거야. 예? 이게 이렇게, 아니,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최근에는 얼마까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으냐? 123bp. 그러니까 1%포인트 B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 엄청 계속 증가했잖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떨어지냐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예? 팬데믹 이후, 이건 팬데믹 이후만 해본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작년 말부터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됐잖아. 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국제 파동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렇게 그때 올라갔다가, 예? 최고 올라갔을 때가 10월 달이잖아요. 그때 268, 2.7%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1.7%까지 떨어진 거야. 왜? 올해 들어와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니까요. 근데 국가 채무가 170% 상황 속에서도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근데 이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봤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이 주황색이 우리나라입니다. 파란색이 그리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높았던 때가 있죠. 언제부터입니까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3월달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높았어. 예? 우리나라가 더 높았다고. 그리스가 더 낮았어.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더 높은 나라가, 3배 이상 더 높은 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낮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 예? 어떻게 설명하실래냐고요? 예?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예? 좀 공부 좀 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좀 공부 좀 하고. 그냥 국민들 그냥 겁박하는 거야. 겁박. 예? 자, 아까 그랬죠. 그리스의 문제는 뭐냐면요. 외환보유액이 빈곤한 거야. 자, 예국 자금이 갑자기 이탈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뭐예요? 외환보유액이에요. 근데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나라야. 여기 2000년대 금융위기 전까지 보게 되면 GDP 대비 마이너스 거의 8%부터 마이너스 15%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예? 그리스는 왜 그렇습니까요? 그리스는 이게 관광이라든가 해운업까지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제조업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독일로부터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수출은 별로 못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인 나라야. 예? 이거는 뭐냐면 예국 자금이 빌려준 자금들, 투자한 돈으로 이걸 메꾸다가 금융이 딱 터지니까 예국 자금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이게 쫙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갔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처는 뭐예요? 외환보유액이잖아. 근데 외환보유액이 없으니까 이걸 못 막은 거야.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 은행들이 독일 은행한테 빌려온 돈을 상환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은행이 파산하게 생겼잖아.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투입한 거야. 그래서 국가부채가 급증을 한 거야. 예? 국가부채가 급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국가부채가 이미 100%가 넘은 상황 속에서 이게 급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0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도 금융위기 전에도 100%가 넘었는데도 그 이전은 파산 안 하냐 이거야. 예?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 스페인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스페인도 그러니까 그 유로존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스페인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국가 채무가 한 36%까지 떨어졌었어, 오히려. 스페인은요, 독일보다도 국가 채무가 더 낮았었어요. 스페인도 선진국가로 분류되잖아요. 예? 스페인은 유로에 가입했을 때 60%가 안 됐었어. 그러다가 금융위기 직전에 36% 밑으로까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게 100% 이상까지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100%까지. 그러니까 국가 채무의 급증은 바로 뭐냐면 금융위기의 결과지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예? 아니 국가 채무가 쭉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니까는 그 스페인에서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위기가 발생했냐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일랜드 봐보세요.
아일랜드 국가 채무 비율이 여기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긴 스페인보다 더 낮았죠. 36.5%에다가 24%가 떨어졌어.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터지면서 외국 자금이 쫙 빠져나가면서 아일랜드 은행들이 파산할 상황이 되니까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막으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거야. 120%까지. 예? 아일랜드 같은 경우 보면요. 똑같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다 똑같아. 포르투갈 다 똑같아요. 예? 단지 뭐냐면 국가 채무가 아일랜드나 스페인은 굉장히 낮았어. 그리스는 굉장히 높았었고.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게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니까. 공통점이 아니야. 예? 공통점이 전혀 아니라고. 아일랜드랑 스페인은요, 독일보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독일의 국가 채무야. 독일은 2000년에 유로에 가입했을 때 이미 60%였었어요. 국가 채무 대비. 그리고 금융위 저까지 오히려 다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왜 근데 그러니까는 위기가 발생 안 했냐고. 왜 발생 안 했습니까? 독일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 국가거든. 흑자 국가다 보니까 외환부액이 굉장히 튼튼하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지. 예? 그래서 안 터진 거야, 여기는요.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는 독일보다 더 낮잖아요. 낮은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왜 독일에서 이게 국가 채무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스의 2000년대는 100%가 높았었는데 왜 그때 발생 안 하냐고. 지금은 170%인데 왜 발생 안 하냐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야. 재정이기 떠든 사람들 제발 좀. 예? 이거 그래야지만 이게 과학이지.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거 오늘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학생들한테 이거 확인하는 거 쉽거든요. 이 통계 수치 확인하는 거. 지난번에 국가 채무는 국제 결제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라. 니네들 눈으로. 남유럽 국가들 국가 채무들 다 확인시켜요. 확인시켜보니까 진짜 교수님 말이 맞네.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 높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리스는 높았는데 안 터졌다가 갑자기 터지고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독일보다 더 낮은데도 위기가 발생하고. 예? 그럼 그걸로 설명이 안 되지는 거잖아. 이걸 학생들을 스스로 확인시켜요. 확인하는 거 쉬우니까.